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 시간에 우리가 재개발구에서 이주정착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에 관련해서 청구 대상자, 그 다음에 지급 시기,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법무법인센터의 김정우 변호사, 김변을 모시고 오늘은 우리 시청자들 좋아하시죠? 실제 사례, 어떤 요런 건으로 어떤 그 소송을 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실 분은 법무법인센터의 김정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실제 사례, 우리 이런 실전 사례 좋아합니다. 네. 와닿으니까.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는 어떤 거로 시작할까요? 예, 첫 번째 사례는 재개발 구역 안에서 임차인들이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에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미리 포기하는 이런 특약을 하거나 또는 사업 시행자가 이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지 말아라. 관련된 포기 각서를 쓰거나 이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 조합원 것다 치더라도 네. 왜 그 소유자는 왜 그런 걸 쓰라 그러죠? 이제 그 결국에는 그 보상을 한다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정비구역에 남아 있으면 인도를 못할 경우에 지연될까봐. 예, 인도가 지연되니까 이럴 경우에 또 사업 시행 조합하고 그렇죠. 또 소유자하고 또 분쟁이 또 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이런 약정을 해놨을 경우에 청구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었죠. 문제가 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주거이전비와 관련된 공익사업법 규정은 그 강행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세입자를 위해서 주거이전비 보상 규정이 있는데 이런 사회보장적 처한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포기 각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그런 각서 썼다 하더라도 대상자는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좀 사례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임차를 주면서 네. 전입신고하지 말아라. 이제 소득이 잡히니까 네,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럴 수 근데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런 것들은 충돌하는 게 아닌가요?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과 네.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에 사적 자치 원칙을 더 보호해 줄 것이냐, 네. 이런 공법상의 권리, 공익사업 안에서 이런 공법상의 권리를 더 보호해 줄 것이냐 충돌을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세입자. 공적인 이런 권리를 더 보호해 준 그런 사례입니다. 강행 규정이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 세입자가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주거이전비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렇죠. 예, 예. 뭐 이런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해 나중에 이사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럼 이때까지 쭉 살다가 관리처분 인가 받고 네. 재결 고시 나기 전에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받을 예.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세입자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데 이와 관련돼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하겠습니다. 세입자의 경우에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의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 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 계획의 공고 또는 산정 통보일까지 반드시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 보상의 내용이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 사업시행인가 예, 예. 고시일에 그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조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뭐 미리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에 뭐가 확정된다고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내용이 이거에 대한 보상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거이전비 산정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사업 시행 인가까지 살아야 되네요. 그렇게 보는 게 다수의 견해인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청산자는 어떻게 돼요? 청산자는 현금 청산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판시한 게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정비 계획 공단 공고일로부터 보상을 할 때까지 거주하고 소유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해서 그렇죠.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현금 청산자는 그 거의 수용 재결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재결 시까지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리처분인가하고 이사를 갔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된 건 없는데 어쨌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그 세입자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다수 의견은 사업시행인가일 고시일까지는 거주하고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게 있고요. 다만 소유자는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계약체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거주를 해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송 결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세 번째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는 사정에 의해서 전입신고를 반대로 빼놨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경우에 정비 계획 공단 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전입 신고를 정비 공단 공고 이후에 한 거죠. 예, 예. 근데 실제로는 3개월 전부터 살았는데 이럴 경우에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입증을 해야 되겠네요, 또.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부산지방법원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거주라는 것은 전입 신고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거주를 하면 된다. 반드시 전입 신고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한 건 있는데 예, 예. 이 경우에 그럼 실제 거주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예, 예.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공과금 납부 이런 거는 실제 살면서 내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들 납부했다라는 증거. 그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야 될 테고, 그렇죠. 또 공적인 확정일자. 확정일자 도장 같은 것도 좀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뭐 세대원들이 있을 경우에 세대원들이 거기 같이 살았다는 세대원들의 전입신고 또는 자식들이 주변에 학교를 다녔다. 예,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등을 종합해서 실제 거주했다는 게 입증이 될 경우에 주거이전비라든가 복잡하겠네. 항변을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사실 조합에서는 제일 깔끔하죠. 그냥 깔끔합니다. 네. 전입신고 되면 그래 살았구나 하니까 그냥 보상 대상자로 넣는데 일단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일단은 보상 대상자 아니야. 네가 받으려면 소송해봐 라고 가게 되니까 그렇죠. 뭐 해서 복잡합니다. 어차피 줄 돈이었는데 전입신고라는 요식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입증을 해오면 주는 거고 어차피 네. 줄 거니까. 그렇죠. 아니, 입증 못하면 안 줘도 되니까 수익이 되니까 조합 입장에서 뭐 손해날 거 하나도 없겠네. 맞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그럼 일단은 보상 대상자를 분류해 놓지 않고 예. 일단은 빼놓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번 거는 재개발 정비계획 공란 공고 당시 사업구역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중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이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후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하고서 분양 계약을 포기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금 청산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예, 예. 분양 신청을 하고 조합원으로서 통상 어떻게 되냐면 분양 신청을 한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럼 다 이주를 합니다. 그렇죠. 철거하고. 이주 다 한 다음에 철거하고 그 다음에 통상 분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때 이주를 이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 계약을 포기해서 현금 청산자가 된 거죠. 이 경우에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게 대법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이거 좀 복잡하네 이건요. 예, 요즘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재개발 지정돼서 재개발을 이제 분양까지 사업시행 인가가 나서 분양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사를 했어요. 예, 이사를 했는데 실제 신청했던 계약을
파기했단 말이죠. 계약 해제를 했단 말이죠. 계약을 안 한 거죠. 안 한 그냥 거죠. 계약 계약서를 자체를 안 포기한 한 거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지급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간단합니다. 예. 법의 규정도 있고요.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재결일까지. 거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거이전비의 경우는 보상할 때까지 거주 소유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보상을 받을 때 또는 재결일까지 그 전에 이미 현금 청산자가 되기 전에 이미 이주를 한 거죠. 거주 요건에서 요건 탈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분양 신청을 하고 네. 나가면 안 되고 거기 계속 있고 분양 계약까지 써야 그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분양 신청을 할 경우는 조합원의 의무로서 예. 이주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 통상 조합은 이주를 다 하고 철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 계약 체결 기간을 진행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사실은 거의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분양 신청할 때 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분양 신청한 조합원들은 현실적으로 계속 거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주정착금 나중에 설사 현금 청산자가 된다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못 받는다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 앞에 설명을 하고 했던 게 뭐 다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이주정착금이나 그 이사비는 상당히 쉬운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어렵게 되는 거죠, 지금. 현금 청산자. 나중에 분양 신청을 했다가 분양 계약을 포기하고 청산자가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보상을 받기가 말 어렵습니다. 들어도 헷갈립니다, 저는. 자,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현금 청산자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법 질문 자체가 거부할 수 없겠죠, 당연히. 아니, 제가 답을 안 받는데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버티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 아닌가요? 아, 예. 근데 이거 관련돼서 이제 명시적인 규정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설명해 예. 주세요. 이제 통상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그 이주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공익사업법상 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주 이제 조합의 인도 청구에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금 청산자는 현금 청산자 그다음에 세입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세입자의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이 있는데 이런 게 다 공익사업법상 보상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세입자는 그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도를 안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나가지 않는. 소유자도 마찬가지고. 소유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뭐 조합에서는 그 이런 거 큰 규모에서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빨리빨리 해줘야 돼.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현금 청산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업성이 없는 구역 같은 그렇죠, 경우는 현금 청가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금융 비용이 엄청 늘어나는데 늘어나죠. 만약에 재결 신청을 했다가 보상금을 공탁을 못해서 재결이 실효가 된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네. 어차피 현금 청산자가 만나는 자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체. 그렇죠. 조합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공탁을 못 거 실을 못 꺼서 인도를 못해서 사업이 더 지연되면 지연이장 계속 금융 비용은 발생할 거고. 그럼 사업성은 점점 더 악화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재개발 구역 해제 신청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등 뭐 그렇게 되면 뭐 진짜 이 사회적 그 갈등 구조가 이런 데서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합은 좀 가능한 한 사업성을 키우고 그렇죠. 좀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변희 한마디 해주십시오.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이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 뭐 전입신고는 아까 계속 강조하신 거고 또 어떤 게 맞습니다. 있습니까? 예, 일단 세입자는 이제 이주정착금은 어렵고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청구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놓는 게 좋고요. 그 이외에도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확정일자, 확정일자 이런 것들 잘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비 계획 공란 공고일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비 계획, 정비 구역 지정일이 아닙니다. 네, 공람공고. 공란공고, 정비계획 공란공고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상 내용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과 고시일이 언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입자,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들이 막연하게 끝까지 버티면 뭔가 좀 더 보상을 그렇죠. 받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률도 많이 개정도 되고 보완도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보장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버틸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그 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빨리 캐치하고 빨리빨리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빨리 청구해서 보상금도 챙기고 청구로 인해서 지연이자도 챙기는 그런 그 현명하게 권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금 청산자는 어쨌든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더 가진 분이고 세입자는 덜 가진 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세입자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전입신고 임대차 계획서 확정일자는 뭐 이제는 다 상식화돼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하실 예. 건데 특히 주의할 게 정비계획 공란 공고를 꼭 확인하시고 특히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에 그 보상 내용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뭐 보통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즘 조어로 자포라 그러죠. 포기하고 아예 뭐 집주인만 돈 버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내 권리 내가 찾아 먹어야죠. 우리 민법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권리의 잠자권자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게 뭐 작은 돈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된다면 꼭 그 이사 갈 때 보탬이 되는 큰 돈인 건 분명하니까요. 이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신경과 관심이니까 꼭 신경 써서 잘 권리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구역에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관련 실제 소송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김정호 변호사 모셔갖고 더 좋은 정보와 또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